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물리학 원의 마지막 단원,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도 빛과 같이 이중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나눌 단원인데요. 자, 먼저 물질의 파동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파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입자가 파동성을 나타낼 때의 파동이에요. 물질도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파동을 우리가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브로이는 빛이 입자성, 파동성을 모두 갖고 있다면 전자 같은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주장에 의해 입자가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파동을 우리가 드브로이파 또는 물질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파동성을 가지고 있으니 파장이라는 게 있겠죠? 자, 질량이 m인 입자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그 입자가 가지는 파장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하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과 플랑크 상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운동량 어떻게 구하죠?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하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과 플랑크 상수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이중성은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식만 알고 단순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좀 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보시면, 자, 질량이 m이고 전하량이 2인 전자를 전위차 V로 가속을 시켰을 때 전자가 얻게 되는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 값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뭘로 바뀔 수 있어요?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뀔 수 있지요. 자, 요거 정리를 하면은 mv는 뭐라고 쓸 수 있나요? v가 없어지니까 루트 2 m의 일렉트론 볼트라고 쓸 수 있을까요? 맞나요?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음. 요렇게 정리가 되니까 전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파 파장은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였고, 얘는 mv 분의 h, mv를 우리가 지금 요렇게 나타냈으니까 요렇게 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단원에서는. 자, 그럼 이런 물질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데이비슨과 거머가 전자회절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자, 어떤 실험이냐면 니켈 판에 전자선을 쏘게 되고요. 이렇게 니켈 판에다 전자선을 쏘면 이 전자선에 의해서 입사되는 전자선이 가만히 검출되는 결과를 봤더니 50도 정도에서, 이렇게 50도 정도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이들은 전자의 물질파가 반사돼서 나올 때 어떤 특별한 각도, 여기서는 50도 인근을 말하겠죠. 그 특별한 각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서 물질파를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외에 톰슨도 전자회절 실험을 했는데요. 톰슨은 파장이 똑같은 X선이랑 전자선을 가지고 얇은 알루미늄 방막에 쪼였어요. 자, 이랬을 때 X선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니까 당연히 파동성을 가지잖아요. 그 X선의 회절문이랑 전자선의 회절문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더래요. 자, 그러면 전자도 보다 파동성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톰슨의 전자회절 실험이랑 앞서 보았던 데이비슨 거머의 전자회절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파를 확인을 했고요. 자, 이런 물질파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개념을 잘 적용하는지에 대한 확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변에 지우개나 필통 같은 애들도 다 원자로 되어 있죠. 자, 이런 물질들도 드브로이의 주장에 의하면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 의해서 파동성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이 물체가 파동성을 지니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왜 파동성이 보이지 않는 걸까 하는 이야기예요. 왜 안 보일까요? 그쵸. 각각 지우개나 필통 같은 애들이 갖는 운동량의 크기는 자 우리 다시 앞으로 갈게요. 플랑크 상수라는 게 있죠. 플랑크 상수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줄이에요. 어. 이 플랑크 상수에 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지우개나 필통 같은 애들의 운동량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드브로이 파장은 운동량 분의 이건데 이게 엄청 커 버리니까 드브로이 파가 엄청 짧아져요. 엄청 짧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파동성을 인지는 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밑에 문제는 질량이 150g 이고 속력이 40m/s인 공에 드브로이 파장을 구하여라 했는데 위에 있는 내용을 직접 한번 좀 우스운 문제이긴 하지만 계산을 해 보아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150g이니까 mv분의 h로 나타내면 되니까 150g이면 0.15 kg 곱하기 40m/s 하고 h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하고 계산을 하면 대충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미터 정도 될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작죠? 그래서 파장이 너무 짧아서 우리한테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질파를 이용해서 물체 구조를 자세히 보기 위한 조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파동의 파장을 관찰하고자 하는 물체 크기보다는 작게 해야 되고요. 관찰하고자 하는 물체 크기보다는 작게 해야 되고 빛의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물체를 구별하는 분해 능력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이라는 것과 전자현미경으로 우리가 물체를 주로 보는데 광학현미경은 배율을 높여도 어 가시광선 영역보다 작은 애들은 관찰이 어렵고요. 전자현미경은 파장이 점점 짧아지니까 운동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방금 했죠? 얘는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량이 커지니까 상대적 파장이 짧아져서 분해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을 비교를 하면은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 영역의 파동을 쓰고 전자현미경은 전자선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파를 이용을 해서 분해능을 높여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자 구조적인 걸 보시면 광학현미경은 접안 렌즈 있고요. 대물 렌즈 있고 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가시광선 영역으로 물체를 보아야 하는 거고 전자선을 쪼아서 이 전자선이 렌즈를 통해서 시료에 닿으면 그것을 그거를 그걸로 물체를 구별하는 분해 능력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자현미경이 전자선을 이용을 해서 분해능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자현미경은 또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템이라는 것과 셈이라는 걸로 나눌 수 있어요. 투가 전자현미경이냐 아니면 주사 전자현미경이냐의 차이인데 템 같은 경우는 형광판을 검출하고 셈 같은 경우는 형광판과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검출을 하게 됩니다. 자, 템 먼저 볼게요. 자, 템 같은 경우는 전자총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전자선을 쭉 가속시켜서 얘를 렌즈에 집속을 시키는 렌즈에 모아요. 모은 전자선이 시료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시료에 투과를 시키면 이 시료에 투과시킨 게 되돌아오면서 요 대물 렌즈랑 투사 렌즈에서 상이 확대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요. 셈 같은 경우는 전자총에서 전자선을 가속시켜서 전자선을 쏘게 되면 얘가 밑에 렌즈에 집속되면서 모이면서 어 집속한 전자가 요 시료 표면에서 차례대로 이렇게 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면에서 발생되는 전자를 다시 검출해 가지고 이 검출된 애들이 증폭해서 그 모니터에 훨씬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 현미경들의 원리는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요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구별만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리학 원 전체 단원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음 그동안 단어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물리학 원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기말고사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물리학 원 공부하느라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